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더워지는 걸 대비해서 물 제대로 마시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도 언론에서 8잔 내지 10잔 마셔라 얘기를 하니까 정말 8잔 내지 10잔 마시지 않는 분은 또 한쪽 마음에서 불안한 마음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나이가 드실수록 이렇게 좀 물을 좀 챙겨서 드셔야 되는데 물을 좀 잘 안 드셔서, 제 환자분 중에 어떤 분은요 물을 너무 안 드세요. 약을 드실 때도 물이 먹기 싫대요. 침을 모아가지고 약을 삼키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이게 참 물이 그렇게 맛있지는 않잖아요. 아무 맛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식도에 걸리면 식도 궤양 생겨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 제대로 마시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물이 하는 역할은 무지무지 많아요. 오죽하면 사람 몸에서 3분의 2가 물이겠어요. 그만큼 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을 때 자꾸 물을 먹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시키는데 물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소화되는데도 물 안에서 일어나고, 흡수되는데도 물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몸에서 영양소는 조직으로 가져가고, 이 조직에서 노폐물은 다시 콩팥으로 배설을 시켜야 되죠. 간으로도 가져가고, 이 일을 하는 것도 물이고요. 그 다음에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진대사의 반응은 다 물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거, 우리 몸에서 발열이 되잖아요. 열이 날 때 그 열을 조절을 할 때 물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렇게 땀이 나면서 체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물은 체온 조절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열이 더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발열이 났을 때 타이레놀만 드시지 마시고 물도 좀 많이 드셔야 열이 좀 잘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물이 해요. 이 타액도 좀 나와줘야 음식물이 꿀꺽 잘 내려가고, 소화액도 나와줘야지 좀 밑으로 내려가는 데 도움이 되고, 근데 관절에도 액체가 차 있잖아요. 그래서 뼈와 뼈가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입안에 점막이 바싹 마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었는데요. 이런 이 호흡기 점막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것들도 물의 역할이에요. 이 사람 몸의 60% 70%가 물이기 때문에 이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임신부가 배 안에 양수가 가득 있어서 이 아이한테 가는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의의 역할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성인 남성에서는 한 2,500ml, 여성에서는 2,000ml 필요합니다. 보통 물의 필요량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요, 내가 하루 종합 먹는 음식의 양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내가 하루에 2,500kcal를 먹으면 대략 1kcal당 물이 1cc가 필요해요. 그래서 2,500kcal를 먹는 남성은 2,500ml, 2,500cc 정도의 물이 필요한 거고요. 2,000kcal 정도를 먹는 여성은 2,000ml 정도의 물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음식 섭취량이 좀 줄어들잖아요. 한 20% 정도 줄어들어서 65세 이상이 되면은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2,000칼로리 정도 드시니까 2,000cc 정도의 물을 드시면 되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1,600kcal 정도를 드시니까 1,600cc 정도 드시면 돼요. 이거를 정말 다 물로 먹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죠.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대부분의 음식은요, 어마무지 많은 수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이가 있잖아요. 등산 갈 때 오이랑 고구마랑 많이 가져가시죠? 등산 갈 때 가져가시는 거. 오이, 고구마. 네. 이 안에 물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자, 오이는요 95%가 물이에요. 보통 보는 채소와 과일은요 대부분 90% 이상이 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두부, 건강하게 꼭 먹어야 된다는 두부는 어느 정도 물이냐면 80% 정도가 물이에요. 그럼 고구마는 어떨까요? 64% 정도가 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돼지고기 등심이거든요. 여기 물 얼마나 있을까요? 여기 70% 있어요. 사람도 대략 한 60 내지 70%가 물이잖아요. 사람 몸에 있는 근육에도 한 70% 정도가 물이고요. 돼지고기 등심에도 70% 정도가 물입니다. 제일 딱딱해 보이는 빵, 얘는 좀 적어요. 35% 정도 들어있어서 이렇게 음식으로 들어오는 물이 꽤 양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루에 음식으로 드시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평균적으로 한 음식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한 1리터 정도 됩니다. 근데 아까 젊은 남자를 기준으로 2,500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음식으로 1,000이 들어오니까 물로 먹어야 되는 게 1,500 정도 돼요. 그런데 한 잔의 물이 200cc거든요. 우유 한 팩이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8잔의 물을 마셔라, 8잔의 물을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노인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한 1600cc 정도만 드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음식으로 한 800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한 800 정도만 드시면 되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의 물을 한 4-5잔만 드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의 양을 얼마나 먹나, 내가 국의 양을 얼마나 먹느냐, 음식을 그날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전체 내가 먹어야 될 양에서 그만큼을 빼고 물로 섭취를 해주시는 거죠. 그럼 뭘로 먹을 것이냐, 이 수분 섭취를. 물을, 당연히 물은 물로 먹는 게 가장 좋죠. 이게 사실 답인데요. 이 물이 아무 맛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에 6잔, 7잔, 8잔 먹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로 수분 섭취를 해야 되는데 뭘로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물을 대신해서 먹을 수 있는 수분, 물같이 생긴 것과 물을 대신해서 먹을 수 없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물같이 생긴 거를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할 거는, 물로 되어 있지만 물같이 생겼지만 물을 대신할 수 없는 거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거예요. 당분과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예요. 사실 다 물의 형태를 하고 있고 마시면 당장은 목이 안 말라요. 그렇지만 오렌지 주스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당분과 약간의 비타민이 들어있고요. 이 콜라에는 굉장히 많은 당분과 그다음 카페인 들어있고요. 스포츠 음료는 약간의 이온과 당분이 왕창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티도 이렇게 500cc 병이나 작은 병에 많이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모양에 보면 이렇게 잎사귀 모양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엽차잖아요. 찻잎으로 만든 차들은 다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이런 차들은 또 대부분 살 빠진다 이런 걸로 선전을 많이 해요.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살이 막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드시면 카페인 때문에 이뇨작용이 있어서 물을 좀 배설시키기도 하고 가슴이 벌벌벌 떨리기도 하고 또 잠이 잘 안 오기도 해요. 그 다음 바로 옆에 이거 없이 못 사는 거, 아메리카노 커피, 또 라떼 커피, 네, 이렇게 커피류, 에스프레소로 만든 커피류가 들어있죠. 여기엔 뭐가 들어있어요? 티랑 똑같이, 차랑 똑같이 카페인이 왕창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거나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는 사실 달달한 음료수를 드시면은 당장은 굉장히 목 마른 게 해소가 돼요. 그런데 이 당분을 또 배설시키기 위해서, 소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우리 몸에서 분해시키기 위해서 또 많은 물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목이 마르지만 물을 막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카페인도 내가 한 200cc 정도 카페인 음료를 먹으면 한 200cc 정도 소변으로 이뇨작용을 시키기 때문에 또 역시 물을 배충해 주기는 어려워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음료수들은 물을 대신해서 먹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탄산수, 저는 요게 이제 라임 맛도 맛있지만 포도 맛이 맛있더라고요. 저는 탄산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탄산수 드셔도 되고, 근데 단지 탄산수 드시면 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끄 할 때 왜 공기가 나오잖아요. 콜라 마시듯이. 그러면 이때 역류성 식도염기가 원래 있으신 분들은 이 끄 할 때 산도 같이 식도로 올라와서 식도염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만 아니시면은 물을 대신해서 한두 잔 정도 드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음료입니다. 근데 탄산수라고 얘기를 했지 탄산 음료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잎차가 아닌 곡차입니다. 보리차예요. 이렇게 보리차나 옥수수차나 결명차 같이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는 차잎으로 만든 차들은 다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곡차, 생수 심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곡차 같은 거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누룽지로 차를 만들어서 국물만 드시는 게 아니라 누룽지 건더기까지 많이 드시면은 그거는 거의 식사하시는 거랑 같아요. 네, 음료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물을 대신해서 먹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가장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문제인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미지근한 물이에요. 근데 물 자체가 맛이 없는데 온도까지 미지근하면 진짜 안 넘어가잖아요. 하지만 정말 나쁜 거는 너무 뜨거운 거. 이거는 뭐 어느 연구를 봐도 다 식도염, 식도암, 구강암 일으키는 걸로, 소화기계 암을 일으키는 걸로, 이렇게 뜨거운 차를 계속 드시는 분들은 낮은 정도로 이 소화기계 화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화상이 치료가 되면서 염증이 만성적으로 있게 되고,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자리에서는 항상 암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뜨거운 차를 습관적으로, 뜨거운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드시는 분들은 이 소화기계 암의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식혀서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거 정말 끓고 방금 끓어서 내려온 거 절대로 이거는 안 좋고요. 근데 차가운 건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은 차가운 콜라
콜라 드시면 안 되죠. 네, 차가운 물 한 컵 잔뜩 드셔도 한 두세 컵 드셔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나이가 드시고 약간 근육이 좀 없고 약간 허약하신 분들은 얼음물 한 잔 드시면은 이 심부체온, 이 가운데 체온이 확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 이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교감신경계가 막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심하신 분들은 부들부들 떨리기도 해요. 이렇게 열을 부들부들 떨어야 열이 나니까 체온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럴 정도의 분들은 사실은 찬물, 얼음까지 넣어서 드시는 찬물은 드시면 안 되죠. 하지만 젊으신 분들, 체온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은 한두 잔 드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건강 프로 봤다 하시는 분들은 8잔을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대부분 저도 방송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 그럼 2잔이죠. 나머지 6잔은 식사랑 같이 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드시냐면은 식사하고 난 다음에 한두 시간 뒤에 한 잔, 그럼 하루에 3잔 해결되고요. 식사하기 30분 전에 한 잔, 그럼 또 3잔 해결돼서 모두 6잔 해결되고, 자기 전, 아침 이렇게 해서 8잔을 채우는 거로 얘기를 들으셨을 건데, 사실은 꼭 그렇게 드시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잠자고 있는 시간, 보통 11시, 12시에 잠드셔서 6시, 7시 일어나시잖아요. 그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몰아서 먹지 말고 좀 나눠서 드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되지, 꼭 그렇게 8잔을 시간 맞춰서 밥 먹기 30분 전, 밥 먹고 난 다음에 2시간 이렇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몰아서 안 드시면 됩니다. 내가 먹는 수분량이 적절한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저녁 다 드시고 소화도 다 드셨죠? 소변 색깔이에요. 자, 요거는 물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나오는 소변색이에요. 굉장히 맑은 물 같은 소변. 요게 지금 좋은 적절하게 물의 양이 섭취됐을 때 나오는 소변량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물이 살짝 부족해요. 여기 이렇게 호박 색깔 정도 나오면요, 물이 왕창 부족해요. 이 정도 되면 이건 병원 가야 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내 소변 색깔을 보면 내가 물을 평상시에 적절하게 먹고 있는지, 너무 많이 먹는지, 또는 안 먹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변색을 보시고, 내가 나 한 5잔 먹으니까 요 색깔이 나오더라. 나야 한 6잔 먹으니까 나오더라. 그게 나한테 필요한 물의 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건데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한다면,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또 일사병이, 탈순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때가 됐어요. 내 몸에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또 여름 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자, 물로 보지 마시고 나한테 필요한 물을, 아까 제가 소변색 보여드렸죠. 그 정도 소변이 나올 정도로 하루 중에서 골고루 몰아서 먹지 말고 이렇게 분산해서 물을 드시면서, 가능한 한 물로 드시고, 물이 너무 맛이 없으면은 가끔씩은 곡차를 드시거나 가끔은 탄산수를 드시면서 여러분의 몸을 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